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믿었다가 겪게 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라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아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사업 욕심이었죠. 아내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처음엔 빵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응원했죠.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주얼리 샵이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아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내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였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아내도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남편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탐정 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아내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내가요, 며칠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좋은 투자건이 있다고요. 2억만 투자하면 6억으로 불려준다는 겁니다. 탐정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투자를 하셨습니까? 내 아내가 이미 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아내가 그 돈을 제 몰래 지인들에게 조금씩 빌렸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결국 다 갚아줬습니다. 제 돈으로요. 탐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케이스 생각보다 흔합니다. 욕심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가 정신을 차렸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 남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또? 삼진면이라는 곳에 땅을 사는 건데 거기에 곧 고속도로가 뚫린대.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된다고. 지금 투자하면 대박이야.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 정말일까? 아니면 또 사기인가? 하지만 아내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투자금이 더 컸습니다. 무려 5억이었죠.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는 다시 한번 탐정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탐정은 남편을 만나자마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탐정이 건넨 것은 평범해 보이는 볼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볼펜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죠. 현장에 가서 모든 걸 기록해 주세요. 땅의 위치, 주변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까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볼펜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탐정은 삼진면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투자하려던 바로 그 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은 점점 사라지고 눈앞에는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그곳입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맞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이었죠. 멀리 산이 보이고 농사짓는 밭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탐정은 주변 주민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 고속도로 들어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고속도로?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에 그런 계획 없는데. 정말요? 혹시 최근에 땅 개발 관련해서 뭔가 소식 들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 전혀 우리 동네는 조용한 곳이야. 그런 개발 계획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어. 남편과 탐정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다음으로 그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땅 투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부동산 소장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 근처 땅이 개발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고속도로요? 아니, 그런 계획 없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탐정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받았다는 투자 안내 서류였죠. 부동산 소장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위조된 겁니다. 여기 도장도 가짜고 내용도 전부 조작된 거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역시 사기였구나. 하지만 조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던 국회의원과의 사진도 확인했죠. 이 사진도 합성입니다. 배경과 인물의 조명이 다르고 그림자 각도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꾸며진 사기극이었던 거죠. 다행히 아내는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었죠. 휴, 큰일 날 뻔했네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고객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방금 고객님 계좌에서 5억 원이 출금됐는데요. 맞으신가요? 뭐라고요? 5억? 남편은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1시간 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좋은 기회라서 계약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어. 내가 분명히 사기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돈은 송금된 후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탐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조사 결과 그 사기꾼들은 대포 통장을 사용했어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부인께서 그 돈을 사채업자에게 빌렸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채업자요? 네, 그리고 그 사채업자는 지금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불어나도록 말이죠. 탐정과 남편은 사채업자를 찾기 위해 잠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의 동선을 추적했죠.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곳으로 향하는 게 포착됐습니다. 저기가 어딘가요? 탐정이 카메라를 확대했습니다. 모텔입니다. 뭐 모텔?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외도? 탐정은 조용히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죠. 30분 후 한 남자가 같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탐정이 남자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조회했죠. 세무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부인의 전남편입니다. 전남편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과거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이 세무사였죠.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탐정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아내와 세무사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첫째, 위장이혼. 아내와 세무사는 과거에 진짜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한 거였죠. 둘째, 부동산 사기 공모. 두 사람은 의뢰인, 그러니까 현재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투자건을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려 했던 거죠. 셋째, 사채업자를 이용한 돈 세탁. 사채업자도 이들의 공범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척하면서 실제로는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는 통로로 사용한 겁니다. 남편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였어.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릴 순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죠. 탐정은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와 세무사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세무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지? 아내, 응, 열심히 짜고 있어. 근데 너도 날 배신하는 거 아니지? 세무사,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은 배를 탄 거잖아. 공범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탐정은 또한 클라우드 계정으로 접근해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통합니다. 남편은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3가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 둘째, 상간소송. 셋째, 사기죄 고발. 법정에서 아내와 세무사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모든 게 두 사람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죠.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와 세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무사는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더 이상 세무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위장이혼을 통해 얻은 세금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했던 겁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 이제 끝이구나.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욕망은 또 어떤가요? 욕망은 사람을 눈멀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갈망. 그것들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죠. 남편은 이제 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고 세무사 역시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파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사랑과 욕망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좋은 제안, 너무 달콤한 말, 그리고 너무 쉬운 성공. 그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